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뷰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잘 보내셨겠죠? 크리스마스 주간이었는데 많이 너무나도 조용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곡 소개부터 드리고 올까요? 첫 곡은 토이의 리셋이었습니다. 이적이 노래 불렀고요. 2020년이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 조용하죠? 네, 저도 크리스마스 주간 내내 집콕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만남 다 하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진짜 오랜만에 그냥 퍼져 있었어요. 퍼져 있고 맥주도 좀 마시고 뭐 텔레비전도 좀 보고 넷플릭스도 좀 보면서 오랜만에 좀 퍼져 있었습니다. 어 근데 조금 좀 속상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좀 한 해를 정리하는 딱 그 시점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들떠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속상하긴 한데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이런 크리스마스를 보냈다는 거는 평생에 진짜 몇 번 안 올 일 같고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나중에 2020년 크리스마스를 한번 이렇게 기억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억해낼 수 있었으면 더 좋겠고요. 2020년 크리스마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 야, 이제 그런 날도 있었구나. 라고 나중엔 회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녹음하는 날이 2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0년은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크게 한 건 없는데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갔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버라이어티한 한 해이기도 했어요. 올해 초에 제가 그 체코랑 독일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라는 게 막 터지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터지기 시작할 때 그 한국에서 출발했어요. 그때는 체코나 독일이 굉장히 조용하고 안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기획한 맥주 투어 프로그램을 다 하고 한국에 왔더니 독일 이쪽 막 터지고 유럽 쪽 터지고 한국으로 조용해지는 한국이 정말 모범 방역 국가로 거듭나는 딱 그런 시기에 갔다 와서 뭐랄까 가슴을 쓸어내렸던 일도 기억이 나고요. 그때 체코 이제 프라하에서 서울로 왔는데 3월 초였을 겁니다. 아마 3월 완전 초였는데 그때 체코에서 서울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막 발병을 막 하니까 유럽에서 문을 닫았던 막 그때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놓치면 진짜 이제 막 머리 아프겠다 했는데 다행히 그 비행기를 타고 왔던 기억도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올 한 해는 계획한 것도 진짜 많았고요. 기획한 것도 되게 많았어요. 저희 작년에 했던 불어리 투어 같은 경우도 올해 초 2월에 첫 모객을 했었을 때 땡 시작하자마자 한 하루 만에 다 모객이 끝날 정도로 이제 우리 불어리 투어 이 프로그램도 자리를 잡았구나 싶었는데 네, 다 취소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기획한 것들이 많았어요.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이 접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3, 4, 5월 달에는 야 이걸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야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막 이런 걱정도 되게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왔던 강연들도 다 취소가 되고 좀 막막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떻게 살게 되네요. 그죠? 네, 어떻게 살게 되고 너무나 다행스럽게 한국이 정말 모범 방역을 한 국가 그리고 그 국가의 어떤 국민이어서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좀 자유롭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것도 좀 진행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 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방역을 정말 잘 했고 많은 의료진들이 너무 많은 수고, 고생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을 보이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래도
이렇게 라디오도 하고 이렇게 뭐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의료진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많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은 뭐 숫자는 굉장히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오히려 검사 수가 훨씬 더 마련한 상태에서 숫자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요. 1월 안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이제 이전에 다시 숫자가 줄어들었던 것처럼 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번 의료진 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놀러 가고 싶고 뭐 헤드보드 보고 싶고 사람들 만나고 싶겠지만 진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서로의 이웃이나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봐요. 우리가 무슨 뭐 나가서 그렇다고 봉사할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킬 거 지키고 해야 될 건 해야겠죠. 예, 조금 안 논다고, 조금 안 만난다고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서로의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맥주 뉴스랑 맥주 읽어드리는 남자를 진행하는 시간인데, 뭐 맥주 뉴스를 굳이 오늘은 하지 않고요. 오늘은 진짜 2020년의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0년 제가 선정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맥주 넘버 5 이렇게 해서 유난샘이라는 사람은 2020년 동안 어떤 맥주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냥 한번 얘기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노래 선곡도 연말에 좀 맞는 노래들을 좀 들고 왔어요. 전반적으로 새해를 맞는 그리고 좀 희망을 갖는 노래들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맥주와 음악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2020년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맥주하는 사람으로서 또 맥주 라디오로서 맥주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게 가장 좀 멋지고 쿨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첫 번째 노래도 그래서 리셋, 토이의 노래 가져왔고요. 대부분 연말 되면은 자기를 리셋하고 싶어지잖아요. 내년에는 정말 다른 삶을 살 거야, 다른 뭘 할 거야 라고 하는 정말 한 해를 리셋하고 나 지금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나를 리셋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 그러고 싶을 때가 매년 연말에 찾아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올해 한 해 동안 안 좋은 일 있었고 힘든 일 있었고 고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 리셋을 하고 2021년부터는 다시 좀 새롭게 희망을 품고 좀 앞으로 나아가자 라는 의미에서 리셋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오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워요. 저희가 이 마포 FM 라디오나 그리고 팟빵에서는 음악을 다 틀어도 되거든요. 저작권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 라디오, 우리 공중파 라디오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드리고 저작권의 문제가 없는데 네이버 오디오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는 음악 저작권 때문에 노래가 다 나가지 못합니다. 그 부분 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노래를 듣고 싶으시면 팟빵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그냥 제가 음악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 음악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요즘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는 그냥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유난샘이 뽑은 올해의 맥주, 기억나는 올해의 맥주, 추억하고 싶은 올해의 맥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악은 이승열, Fly. 오랜만에 들으시죠? 이승열의 Fly, 미생 주제가였습니다. 이 노래 정말 들을 때마다 진짜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했었는데요. 미생도 정말 몇 년 전 드라마인가요?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맥주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 5개 정도를 골라봤어요. 뭐 심각하게 고른 건 아니고요. 그냥 올해 무슨 맥주를 마셨는지 쭉 뭐 제 인스타도 좀 보고 테이스팅기도 좀 보고 뭐 이러면서 한 5개 정도를 골라봤습니다. 더 고를 수는 있는데 한 5개 정도를 말씀드리면 딱 맞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고요. 첫 번째 제가 고른 맥주는 그 시메이 블루 그랑 리저 땡 2018년입니다. 이 맥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시메이라고 하는 벨기에 트라피스트 브루어리죠. 그러니까 수도원 맥주입니다. 시메이 수도원에서 만드는 그 맥주인데요. 그 중에서 시메이 블루라고 있어요. 시메이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수도원에서 만들었던 맥주들이 보통 몇 가지로 나눠지곤 하죠. 그거는 예전에 수도원으로 오는 여러 순례객들한테 대접했던 맥주들이 한 3가지로 나눠졌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고급 맥주, 왕들이나 영주한테 주는 맥주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왔을 때 주는 맥주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층민들이 주는 맥주가 있었죠. 뭐 자신들이 먹는 맥주도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좀 크게 이렇게 한 4가지의 어떤 그 그레이드로 구분을 해서 맥주를 주곤 했는데, 왜냐면 그 수도원에는 항상 순례객들이 많이 왔었고, 그 순례객들을 아무리 돈이 없고 하층민들이지만 거부하지 않는 게 수도사들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최근에 만드는 최근이 아니죠. 최근이 아니고 수도원에서 일반적으로 만드는 맥주들도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만들곤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뭐 그 예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전통, 뭐 그런 뉘앙스들이 좀 있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메이에서도 뭐 시메이 화이트, 트리펠이고 시메이 레드, 두벨 스타일이고요. 시메이 블루라고 하면 커드루펠 스타일의 맥주예요. 커드루펠 스타일의 맥주라고 하면은 알코올 도수가 뭐 9도에서 뭐 12도, 뭐 13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고도수의 맥주라고 볼 수 있고요. 색깔이 굉장히 어둡죠. 다크 브라운 컬러 혹은 마호가니 컬러라고 불리는 컬러에다가 굉장히 몰트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향들, 뭐 레지니, 건포도 향이라든지 뭐 건자두 향들이 굉장히 은은하고 우아하게 나오고, 더불어 효모향도 같이 있는, 이스티한 효모향도 같이 있는데요. 그 2가지 향이 만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몰트 향하고 그러니까 이스티 향들이 만나서 굉장히 오묘하고 아주 멋진 아로마를 갖는 맥주입니다. 쓴맛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단맛도 굉장히 뭉근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고도수와 함께 뭉근한 단맛, 그리고 몰트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너무나 좋아하시는 항상 최애 맥주로 꼽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저도 이제 고도수 맥주를 상대적으로 좀 좋아하기 때문에 무슨 맥주가 제일 좋으세요? 그러면은 항상 꼽는 스타일이 바로 커드루펠 스타일입니다. 시메이 블루는 그 커드루펠 스타일의 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시메이 블루를 오크통에 숙성한 맥주가 바로 이제 그란 리저브라고 하는 등급의 맥주예요. 제가 올해 마신 맥주가 2018년 버전이었어요. 2년 전에 구입을 하고 2년 정도 숙성을 한 그런 맥주입니다. 의도적으로 숙성을 한 거고요. 시메이 블루 그란 리저브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숙성하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18년에 구입한 이 맥주를 2020년에 따서 마셔봤는데 역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크통에 숙성하면은 그 오키한 향하고 바닐라 향 같은 것들도 굉장히 뭉근히 은은하게 올라오거든요. 역시 시메이 블루도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마셨을 때 굉장히 그 고급스럽고 기품 있고 은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맥주예요. 보통 고도수 알코올, 진짜 뭐 맥주 10도를 고도수라고 부르면은 나머지 다른 술들은 정말 너무너무 높은 알코올을 갖고 있는 게 되는데, 어쨌든 맥주에서는 10도 정도면 고도수라고 부르니까, 고도수 맥주를 마시면 알코올이 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튀고 좀 날카롭게 올라오기 때문에 마시기 힘든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시메이 블루 그랑 리저브는 한 2018년은 한 2년 정도 숙성을 시켜서 그런지 모든 아로마와 플레이버와 테이스트 그리고 알코올 향까지 굉장히 우아하게 변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맥주입니다. 현재 시메이 블루 그랑 리저브 2020년이 나온 걸로 제가 봤어요. 혹시 뭐 구입하실 수 있으시면 지금 구입하셨다가 한 2년 정도 숙성하셨다가 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뭐 개인적인 추억이나 개인적으로 뭐 기념하고 싶은 날에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때 같이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야, 너 맥주 진짜 잘 고르는구나. 야, 너 맥주 정말 잘 숙성했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사람들이 그 맥주를 여전히 이렇게 탄산이 많고 이렇게 라거 종류만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맥주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갖는지, 그렇게 이렇게 우아한 모습을 갖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같이 먹고 야, 이게 맥주야? 너무 좋다라고 하는 반응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이 시메이 블루 그랑 리저브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에 정말 정말 좋은 그런 맥주인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저 혼자 먹었습니다. 야, 이런 맥주는 좀 딸 때는 가치를 좀 알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있는 분들, 야, 그랑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을 텐데, 올해 뭐, 그럴 수 있었나요? 그래서 혼자 맛있게, 좋은 건 혼자 먹어야죠. 예, 혼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에서 먹었어요. 이 맥주는 보시면 구입하셨다가, 좀 숙성을 가지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2만 원대 뭐 중반, 뭐 초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좀 높을 수도 있고요. 2만 원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맥주 2만 원씩이나 해 하지만 와인이나 다른 술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요즘 뭐 전통주도 비싼 것들 많으니까요. 보면은 솔직히 2만 원대 중반에 500ml이거든요. 500ml인 것 같은데 750은 아니었고 650도 아니었고 500ml인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맥주 같은 경우는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은 재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맥주. 이 시메이 블루 자체가 거기다가 오크통 숙성을 한 맥주기 때문에 솔직히 만드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가치를 갖는 맥주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맥주를 2만 원대 중반에 구입을 해서 먹으면 다른 어떤 와인이나 다른 좀 고급 술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선물도 해드리고요. 2만 원대 중반의 맥주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가치를 평균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다른 술들보다는 훨씬 더 가성비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시면 알아요. 야, 이게 2만 원대밖에 안 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맥주는 다들 아시는 맥주예요. 필스너 우르땡. 뭐 다들 아시죠? 필스너 우르땡이 뭐 올해 맥주일 게 뭐 있어?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필스너 우르땡은 한국이 아닌 프라하에서 체코 프라하에서 마신 맥주예요. 프라하에 가서 필스너 우르땡을 많이 마셨는데요. 두 군데를 갔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분들이 좀 아시는 관광객들 많이 오고 큰 어떤 펍이었습니다. 필스너 우르땡만 파는 펍이었는데 거기서 조금 실망했어요. 프라하에서 먹는 필스너 우르땡이 왜 이래? 라는 생각이 좀 강력하게 들었던 거기서 맥주를 마시고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펍에 갔습니다. 첫 번째 갔던 데는 올해 초에 맥주 여행을 디렉팅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가서 한잔하고 체코 음식도 먹고 뭐 그런 레스토랑이었고 그 모임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다른 펍을 좀 찾아갔거든요. 꼭 가고 싶은 펍이 있어서 우질라테오 티그라라고 하는 펍이었어요. 거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체코의 초대 대통령이
그 클린턴 대통령을 거기서 만나서 같이 맥주를 한잔 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 체코라고 하면 공산화에서 막 이제 민주화로 넘어오면서 첫 초기 대통령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랑 국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 초대 대통령 아마 하벨 대통령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벨 대통령께서 클린턴 대통령을 데리고 만찬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만찬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의리의리하거나 이렇게 막 굉장히 폼나게 하잖아요. 근데 그 하벨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을 데리고 그 우질라테오 티그라, 자기가 평소에 자주 갔던 그 펍에 데려가서 바로 이 필스너 우르땡을 함께 마십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국력은 너네한테 좀 딸리지만 맥주는 우리가 그래도 미국 버드와이땡보다는 너네는 상대가 안 돼. 버드와이땡은 솔직히 우리가 원조잖아. 뭐 이런 어떤 자부심도 담겨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거긴 진짜 현지인들이 드글드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가서 근데 저 혼자 간다 그랬더니 같이 계시던 분들이 나도 갈래요 해가지고 한 4-5분이 같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10시까지밖에 안 해가지고 진짜 한 잔 딱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가면은 필스너 우르땡을 시키지도 않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필스너 우르땡. 그리고 가면은 그냥 한 잔씩 줍니다. 일단. 그래서 앉았는데 뭐 옆에 진짜 현지인들 맥주 마시고 주위 보니까 진짜 옛날의 그 모습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마셨던 필스너 우르땡은 진짜 괜찮았습니다. 진짜 맛있었고요. 제가 마셔본 필스너 우르땡 중에서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맛과 향뿐만 아니라 질라테오 티그라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가 주는 어떤 아우라도 있었을 거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저희가 맥주를 이렇게 한 잔 갖고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생각나네요. 그 한 분은 현지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게 굉장히 예술가적인 풍모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더니 어디서 왔니?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왔어. 그랬더니 야 봉준호 기생충 대단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야 나 봉준호 감독 진짜 팬이라고 막 이러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서로 좋아했던 기억도 있고, 한 분은 옆에 테이블에서 현지인이신데 머리가 좀 완전 민머리신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드셨으면. 앞에 맥주 한 잔을 듣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깨워요. 혼자 막 주무시고 계시다가 우리가 또 막 얘기하니까 또 깨셔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한잔 하자 막 이러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뭐 그랬던, 마스크 없이. 그립네요. 그 우질라테오 티그라라고 하는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그 펍에서 또 뭐 클린턴 대통령, 뭐 메르켈 총리가 앉았던 그 장소에서 먹었던 필스너 우르땡. 정말 잊을 수 없고 아마 기회가 되면은 또 한 번 반드시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같이 갔던 분들한테도 이런 역사들을 설명해 드리고 막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막 사진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가치를 아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면 그보다 더 행복한 여행은 없죠. 뭐 과음을 한 것도 아니고 필스너 우르땡 딱 한 잔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필스너 우르땡을 두 번째 맥주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나머지 맥주 이야기를 좀 할까요? 세 번째 노래는 윤상 노래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윤상의 새벽 듣고 오셨습니다. 진짜 오래된 노래인데 지금도 가끔씩 듣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진짜 오래된 노래거든요.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는 이렇게 한참 공부를 하던 학생 진짜 까마득하구나 진짜. 90년대 진짜 초중반이면 어떤 그 입시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통 굉장히 올빼미파거든요. 근데 가끔씩 그 당시에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새벽에도 일어나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너무 적적하니까 음악을 틀어놓고서는 공부를 하곤 했는데, 그때 이 윤상의 새벽을 딱 틀어놓으면 이게 뭔가
오늘 하루는 정말 시작하는구나. 오늘 하루 새롭게 정말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어떤 각오가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노래였어요. 근데 지금 들어도 여전히 가슴이 뛰고 뭔가 좀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공감 안 되시겠지만 예, 저도 한때 공부를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답니다. 세 번째 맥주는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미국 브루어리가 있어요. 사워 맥주를 정말 정말 잘 만드는 곳이죠. 근데 진짜 비싼 맥주예요. 사기 힘든 맥주인데 보통 한 병에 막 58,000원, 55,000원 이 정도까지 하는 맥주이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구매하기. 근데 어쨌든 맥주는 기깔나게 잘 만듭니다. 여러 가지 맥주들을 만드는데 비싸서 저도 자주 못 먹고요. 뉴타운에 있는 최현석 대표가 이거 좀 드셔보세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마셔봤다가 와 이게 뭐야 대박이다 라고 했던 맥주예요. 제가 그 사워 맥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신맛을 별로 안 좋아해서. 블라디 임팔라라고 하는 이 맥주는 사워 맥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너무 제가 좋았던 맥주입니다. 병으로는 못 마셔봤고 그 이후에 제가 몇 번 가서 또 뉴타운에서 생맥주로 마셔봤는데요. 되게 비싸요. 정말 250ml 한 잔에 한 2만 원꼴 하거든요. 진짜 저도 그런 비싼 맥주 잘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 요 맥주는 다시 한번 마신 맥주예요. 와 진짜 좋은 맥주다. 이렇게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던 맥주입니다. 이 맥주가 왜 세 번째냐면 제가 사워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워 맥주를 먹고 진짜 대박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맥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분들한테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사워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니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 하겠지만 저는 사워 맥주를 먹을 때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마십니다. 즐기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워 맥주 뭐 람빅이나 아니면 아메리칸 그 브루어리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워 맥주를 마실 때는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마시거든요. 단맛은 어느 정도고 신맛은 어느 정도고 전반적인 밸런스는 어떻고 이런 것도 막 계산하면서 마시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그 맥주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블라디 임팔라 같은 경우는 안 그랬어요. 정말 그 맥주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주를 세 번째로 뽑았습니다. 이 맥주는 정말 색이 붉은색이죠. 붉은색, 검붉은색에다가 정말 체리나 여러 가지 붉은베리 향들이 쭉 올라오면서 신맛도 그렇게 탁 튀지 않고 은은하게 뒤에서 잡아주면서 딱 먹었을 때 와 정말 상큼하고 맛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맛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단맛이 많으면 또 오히려 좀 전반적인 기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좀 쉬울 수도 있죠. 단맛과 신맛이 만나면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맛있다고 느낍니다. 근데 이 맥주는 단맛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괜찮다라고 느꼈던 거는 전반적으로 밸런스나 복합성들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사워 맥주 먹을 때 진짜 테크니컬하게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맥주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드실 기회가 있으면 저를 믿고 한번 드셔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 아닌데 이렇게 광고처럼 느껴지지? 왜냐면 이 맥주 어차피 또 들어올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시기도 힘드실 거예요. 광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맥주네요 벌써. 네 번째 맥주는 런던 자존심 맥주예요. 런던 자존심 그거 뭐 너무 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런던 자존심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마신 것보다는 영국에서 마셨던 런던에서 마셨던 그 런던 자존심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특히 왜 이 맥주를 꼽았냐면 올해 초에 가족여행을 또 런던을 좀 갔다 왔는데 가족여행에서 아침에 먹었던 맥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제가 뭐 독일이나 이렇게 영국이나 이렇게 가서는 아침부터 맥주를 마시곤 하거든요. 또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맥주 여행 갔으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그런데 가족여행을 갔을 때 그 런던에 있는 플러스 에일앤파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아침을 먹으러 갔어요. 아침 먹으러 갔고 또 런던 갔으니까 또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도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 맛대가리 하나도 없지만 진짜 겁나게 비싸요. 하나에 막 한 20파운드? 뭐 이렇게 했던 거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돈 했던
하잖아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가. 아, 진짜 먹을 거 없는데 그래도 영국에 왔으니까 우리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같이 먹어보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갔습니다. 플러스 에일앤 파이라고 그 버킹엄궁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저희 와이프나 저희 애는 음료수를 시키고 저는 아침에 맥주를 시켰는데 그게 런던 자존심이었어요. 거긴 또 리얼 에일을 파는 곳이었거든요. 너무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올 것처럼 막 이렇게 좀 구름도 많이 껴 있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아침에 딱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와 이 런던 자존심 한 잔을 마시니까 온기도 좀 올라오고 하루를 좀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또 특히 가족 여행 와서 아침에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를 가족끼리 같이 먹으면서 또 한 잔 하는 색다른 기분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것들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한번 꿈꾸잖아요. 맥주를 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가족여행 가서 한번 같이 이렇게 가족과 함께 맥주를 한잔 하고 싶다 뭐 이런 로망들이 좀 항상 있었는데 물론 저희 가족들은 안 마셨지만 저만 마셨지만 저희 로망이 좀 실현되는 듯한 뭐 그런 느낌도 들어서 그 런던 자존심은 좀 특별했던 한 잔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또 가고 싶어요. 아, 정말 내년에 맥주 투어를 다시 해외로 국내로 갈 수 있겠죠? 내년에 만약에 다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 협회에서 항상 그 해외 맥주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잖아요. 같이 가시면 평생 추억으로 남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한번 가고 싶습니다. 내년에 될지 모르겠어요. 내후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맥주는 브라우팍툼의 배럴 1이라는 맥주예요. 한국에서 역시 못 구하는 맥주이기 때문에 뭐 광고가 아니죠. 한국에 구할 수 있어야지 광고 아닌가요? 네, 이거 한국에 없는 맥주이기 때문에 브라우팍툼 배럴 1이라는 맥주고요. 요 맥주는 제가 2번 마셔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 독일에서 꽤 오래전에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선물해 주셨던 맥주예요. 그래서 한 5년 넘게 숙성을 시켰다가 올해 땄습니다. 왜 땄냐면 올해 초에 제가 그 독일 체코 맥주여행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베를린에 갔었는데 베를린에서 이 브라우팍툼 배럴 1을 마셨어요. 베를린 렘케라고 하는 굉장히 역사가 깊지만 최근에 크래프트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가면은 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베를린의 그 브루 펍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디렉팅을 해서 같이 가서 뭐 고제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베를리너 바이세군요. 고제가 아니고 베를리너 바이세도 마시고 그 중에서 좀 비싼 맥주를 좀 시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브라우팍툰 배럴 1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슈나이더 바이세 바리크였는데 이 두 맥주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좋았던 게 아니고 그때 독일에서 한 병에 이게 330ml인데 한 병에 30유로였거든요. 결코 싼 맥주가 아니에요. 한국에 오면은 거의 15만 원, 요즘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군요. 종량세가 돼서. 근데 어쨌든 현지에서 뭐 30유로짜리 맥주니까 한 병에 예, 500ml였나? 하여튼 그렇게 싼 맥주가 아니었는데 그때 같이 조금씩 나눠 먹긴 했지만 그때 많이 먹었군요. 누가 쏘셔가지고 너무나 다들 막 극찬하면서 아니 이런 맥주를 왜 우리를 지금 소개시켜 주냐라고 타박을 했던 그런 맥주였어요. 그 슈나이더바이스테 바리크 같은 경우도 제가 한국에서 몇 번 마셔봤는데 그때 독일 베를린에서 먹었던 그 맥주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예, 냉장고에 이 맥주가 있는 거를 보고선 제가 참지 못하고 결국은 땄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숙성이 더 오래 진행되면은 좀 맛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오픈하시게 됐다 싶어서 땄던 맥주가 브라우팍툰 배럴 1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멋있는 아로마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최고의 맥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브라우팍툰 배럴 1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에일이거든요. 굳이 스타일로 얘기를 하자면 다크 스트롱 에일이겠죠. 이 다크 스트롱 에일을 배럴에 숙성을 한 맥주예요. 이 맥주를 만들기 위한 배럴을 따로 만들어서
그 맥주에 숙성했던 맥주입니다. 오키와 그 바닐라 향, 그 배럴에서 나오는 그 오크 향과 바닐라 향이 엄청나게 우아하고 기품이 있었던 맥주고요. 알코올 도수가 높거든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도 정도 될 건데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향은 정말 온데간데 없이 너무너무 부드럽게 마셨던, 그리고 다크스트롱 에일이 갖고 있는 그 몰트의 향들, 약간 캐러멜 향이나 감초 같은 향, 그리고 그 오크 향과 바닐라 향이 다 막 이렇게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야, 이거 맥주 맞아?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맥주는 제가 그래서 그 베를린에 또 브라우팍툼 펍을 또 갔거든요. 브라우팍툼 램케에서 이걸 마시고 다음날 브라우팍툼 펍에 가서 이 맥주 또 마셔야겠다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정판 맥주여서 베를린 브라우팍툼 전용 펍에서도 마시지 못했던 맥주였어요. 지금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구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한국엔 절대 팔지 않고요. 독일에 가서도 아마 브라우팍툼 관련 펍이나 가게에서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구매를 해서 이렇게 좀 숙성을 하면서 좀 소중한 시간, 소중한 기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마시고 싶은 그런 맥주입니다. 5개의 맥주를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죠? 마지막 노래를 틀어드리면서 오늘 시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맥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네요. 마지막 노래는 장기하와 얼굴들의 New Year's Luck, 새해 복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좀 희망찬 2021년을 그리시고 처질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 없고 절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밝고 희망차고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2021년을 함께 맞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이번 방송이 마지막 방송, 2020년 마지막 방송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윤한샘이었고요. 저 2021년에도 좀 더 재밌는 맥주 이야기로 계속 즐겁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